안녕하세요. 코오롱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저랑 같이요, 여러분 언어 추리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언어 추리 파트는요, 여러분 논리적인 개념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 몇 마디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것이 이런 순서대로 있구나, 뭐는 뭐 위에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은 여러분 빨리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과감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이거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쭉 진행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혹은 이게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과감하게 딱 결정을 했으면 그걸로 쭉 한번 밀고 가서 답을 골라내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내에는 제가 봤을 때 절대로 못 풉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적은 녀석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는 녀석도 아니라서 여러분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빨리 풀려면요. 네. 일단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최대한 많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재열, 해수, 동민, 수강, 영진, 소녀, 강우, 매점 앞에 일렬로 줄 서 있다. 네. 그 다음에 자리 배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른다고 할 때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요게 어쨌든 전제 조건이고요. 문제 보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소녀 위치, 해수, 강우, 소녀, 수강, 이런 말들에서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크게 제가 잡을게요. 먼저,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봐야지. 그죠? 네. 모든 경우를 다 생각을 해서 내가 구해야지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개 중에 한 개를 구해놓고요, 제일 빨리 그냥 타다다다다 대충 맞춰봤을 때 이거 되네, 그걸 빨리 맞춰놓고 거기서 이것들에 대해서 소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도 물론 좋긴 해요. 얘가 단순하고 답안지에서 한 번 해석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긴 한데, 요 경우를 여러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요, 맞는 거 하나만 딱 선택해서 소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남아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어떤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완벽하게 좋긴 해요.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게 좋긴 하지만 여러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쪽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저희는요, 지금 한번 요렇게 한번 소거법 개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일단 정 가운데는 동민이가 있대요. 그리고 총 몇 명인가 봤더니 둘레여서 7명이에요. 그럼 동민이를 가운데다가 일단은 놓고요, 자리가 하나 둘 셋, 이쪽도 하나 둘 셋 정도 남아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강수와 수강이가 앞뒤로 서 있지는 않대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해석을 할 겁니다. 강우와 수강이는 일단 붙어있지 않게끔 해달라는 소리니까요. 수강이는 맨 앞이나 맨 뒤에 서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가 수강이거나 여기가 수강이에요. 재열이와 해수는 바로 앞뒤로 서 있다. 재열, 해수 재열 어떻게 섞였는지 모르지만 둘이는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소녀의 뒤로 두 번째 사람은 영진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소녀가 이렇게 있으면 뒤로 두 번째 사람, 여기가 바로 영진이라는 소리예요. 두 칸이 뛰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녀 뒤가 영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칸이잖아요, 어찌 보면요. 그럼 이 셋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렇게 요 사이 값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보세요. 아무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뭐 여기다가 소영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소영이 넣어보고 여기에 영진이를 넣어봤어요. 그럼 맨 앞에 소녀군요. 소녀가 왔기 때문에 맨 뒤에는 아까 누가 온다 그랬나요? 수강이는 앞뒤로, 그죠? 네. 맨 앞이나 맨 뒤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찍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우랑 수강이는 앞뒤로 서 있지 못하고요. 재열이나 해수는 여기에 내 맘대로 재열이나 해수 혹은 해수나 재열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강우랑 수강이가 못 붙었다 그랬으니까 강우가 이렇게 와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여러분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잡은 거예요. 제가 여기를 만족하면서 그냥 잡아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답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일 때도 참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소녀 H는 반드시 맨 앞이다. 지금 이 경우는 맞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얘가 이렇게 갔을 때 또 틀려질 수 있거든요. 일단 지울 수는 없겠네요. 해수가 동민이의 바로 뒤에 서거나 재열이가 동민이의 바로 앞에 선다 그랬는데, 해수가 동민이의 뒤에 서거나 재열이가 동민이 앞에 선다. 그럼 여러분 얘는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요. 위가 맞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동민이 앞에 재열이가 못 와요. 그 다음에 해수가 동민이 바로 뒤에도 못 와요. 이거는 틀린 예입니다. 이 경우에서는요. 요 윗경우에서는요. 강우의 위치는 항상 소녀 앞이다. 이것도 틀린 위치죠. 네.
소녀가 맨 앞에 서면 재열이가 맨 뒤에 선다. 그것도 역시 틀린 말이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얻어낸 거예요. 수강이가 맨 앞에 서면이라니까 여기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고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1번이냐 5번이냐 둘 중에 결정을 할 건데 지금 여기서 한 칸을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만약에 동민이를 이렇게 잡고요. 소녀랑 영민이를 이렇게 잡았으면요. 네. 그럼 앞에 두 자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재열 해수나 해수 재열이었나요? 네. 이름이 재열이랑 해수 재열 둘이 오거든요. 혹은 여기 둘이 올 겁니다. 그러면 누구랑 붙을 수밖에 없냐면 맨 앞에 맨 뒤에 와야 되는 수강이가 있고요. 그 뒤에 바로 강우가 붙게 되어 있어요. 여기 수강이가 붙으면 두 녀석짜리는 여기 와야 되고 여기 강우가 붙어서 삐비비비빅 소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요건 안 된다는 소리네요. 동민이가 여기 있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소녀랑 영민인가요? 영진이가 여기 왔을 때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누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수강이가 무조건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해수재열, 네, 재해 이렇게 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강우가 와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소녀의 H는 반드시 맨 앞이다? 역시 이것도 틀린 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여러분 5번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수강이가 맨 앞에 선다면 영진이는 맨 뒤에 선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어찌 보면 이건 저희가 다 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하긴 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만약에요. 저는 얘를 1번으로 잡고 얘를 2번으로 잡고 얘를 3번째로, 3번째로 보고 풀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예상으로 자꾸 풀었잖아요. 얘를 예상으로 자꾸 풀었다면 소녀의 H는 반드시 맨 앞이다. 틀렸죠. 해수가 동민이의 바로 앞에 있던지 재열이가 동민이의 뒤에 있다. 그러면 요 위의 경우라면 해석이 안 돼요. 강우의 위치는 항상 소녀의 앞이다? 아니죠. 소녀가 맨 앞에 서면 재열이는 맨 뒤에 선다 그랬는데 요 경우가 조금 걸리긴 하겠네요. 근데 여러분 요 말은 4번 같은 경우는요. 너무 쉬워요. 왜냐면 저도 맨 뒤는 수강이라고 적어져 있지 않았었나요? 그죠? 근데 여기는 소녀가 맨 앞에 서면 재열이가 맨 뒤에 선다? 수강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틀린 말인 겁니다. 수강이가 맨 앞에 서면 영진이가 맨 뒤에 선다. 그래서 요거 맨 마지막 거를 만약 여러분이 얘를 빡 잡았었다라면 한 번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어법에 대한 개념이긴 한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긴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이 방법을 선택했었더라면 금방 구했겠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만 이렇지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잡다 보면 여러분이 잘 잡은 예라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다 구해서 해석할 바에는 이런 방법이 낫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대충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 연습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어느 식으로 빨리 해야지. 그 막 계속 노력하면서요, 여러분. 속어로 해야지 이렇게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A, B, C, D, E, F 6명이 달리기 시험을 바로 나눈 대화입니다. 6명의 진수를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달리기 순위를 올바로 나타낸 것은 이거 여러분 굉장히 쉬운 문제죠. 왜 쉽냐면요,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개념,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만 따지면 되냐면 보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는 나는 끝에서 세 번째로 들어왔어. 그러면 A가 끝에서 세 번째인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다 되네요. 이거죠? 나는 1등이 아니었어요. 역시 이것도 소거하는 거예요. B가 1등인 거 지우려고 했는데 B가 1등인 건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꼴찌가 아니었어. C가 꼴찌인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지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E는 나보다 늦게 결승선을 통과했어. 그러니까 D 다음에 E가 와야 된다는 소리죠. D 다음에 뭐뭐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D는 항상 E보다는 앞에 있다는 소리니까 E가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뭐 하면 되죠?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그잖아요. 얘는 D가 아무튼 앞에 있고 얘도 D가 앞에 있으니까 얘는 상관없는 거고요. 내가 C보다는 빨리 들어왔지. 그러면 E보다는 네, C가 늦게 들어온 거니까 EC 이런 형태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C 돼 있으니까 이거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참이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죠? 그냥 보기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보기는 여러분 더욱더 쉬운 보기고요. 말로 써 있는 게 어려운 보기죠. 아무튼 요거는 거의 뭐 여러분 한 20초, 15초 정도 내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던 거고요. 이런 문제가 많으면 좋겠는데 거의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봤을 때 오, 이럴 수도 있겠구나. 보기를 보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거죠.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산들바로, 진영, 신우, 공찬이 5명이 있는데요. 빨, 파, 노검, 흰 이렇게 차량을 구입했대요. 다음 조건을 토대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여기 일단은요, 여러분. 자, 산들이랑 네. 산들이랑 써볼게요, 여러분. 산들 네. 바로 진영, 신우, 공찬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서도요. 네.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명제들이 있어요.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명제. 그러면 애초에 산들이 차는 노란색이래요. 그러면 얘는 이미 노란색 차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색깔이 4개 남아 있으면서 4명이서 서로 알아서 가질 겁니다. 그리고 신우차는요, 파란색은 아니래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네, 이렇게 뭐랄까요, 차 종류도 좀 나오겠죠.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니까 빨간, 흰색, 검은색, 이거 3개 중에 한 걸 겁니다. 빨간, 흰색, 검정색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니은은요, 파란색과 흰색을 좋아하는 진영이는 차도 좋아하는 색으로 골랐대요. 그럼 얘가 파란색이나 네, 흰색 중에 하나란 소리고요. 그 다음에 원색 계통을 좋아하는 바로는 차도 원색으로 골랐다. 여기서 원색이란 말은 그냥 흔히 말하면 무채색은 뺐다 뭐 이런 개념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은색하고 흰색 빼니까 빨파노에서 여러분 노란색 빼고 빨간색, 파란색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경우가 지금 많이 겹쳐요. 공찬이는 검은색과 흰색 차 중에서 골랐대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라면요. 보기로 가셔야 되겠죠. 보기에서 하나씩 해석해 보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해보죠, 여러분. 신우가 빨간색 차를 갖고 있다면 바로의 차는 파란색이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흐름인 거고요. 신우가 빨간색을 갖고 있대요. 그럼 얘가 여러분 빨간색을 갖고 있다면 여기선 빨간색이 지워질 거니까 여기선 파란색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선 파란색이 지워지니까 흰색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흰색이 지워지니까 여기는 검은색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결론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바로의 차는 파란색이다. 맞는 말인 거죠. 자, 그럼 1번은 해석이 됐고요. 2번은요. 바로가 파란색 차를 구입한다면 파란색 차를 구입했죠, 여기요. 네. 파란 차를 구입한다면 공찬이는 검은색 차를 구입했을 것이다. 지금 이 경우는 여러분 맞는데 혹시 여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파란색 차를 구입했으니까 얘는 지워지면서 무조건 흰색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검은색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상동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파란색을 사면 얘는 무조건 검은색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은요. 바로가 빨간색 차를 갖고 있다면이에요. 그럼 바로라는 애가 빨간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빨간색을 가졌으니까 빨간색만 지어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 파흰, 흰검, 검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빨간색이 지워졌기 때문에 흰검, 흰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둘이 알아서 흰검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빨간색이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는 흰검 중에 하나, 얘도 흰검 중에 하나라면 둘이 서로 흰검을 나눠 갖고요. 여긴 흰색이 그럼 당연히 올 수 없으니까 얘가 파란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흰검, 흰검, 검흰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경우에서 답이 나오나 한번 보는 거죠. 자, 바로가 파란색, 빨간색 차를 갖고 있다면 진영이의 차는 흰색은 아니다. 그죠? 네. 이거 맞는 말이고요. 4번은요. 진영이가 흰색 차를 구입했다면이에요. 그러면 4번도 한번 보죠. 얘가 흰색을 구입했다면요. 애초에 흰색이 지워진 거니까 이쪽은 검은색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흰검 둘 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빨간색이 되어 있을 거고요. 빨간색이 지워졌기 때문에 바로는 파란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맨 위의 경우 그 경우네요. 그럼 진영이가 흰색 차를 구입했다면 신우는 검은색 차를 구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벌써 보기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상태라면 여러분 벌써 답을 5번 찍고 다른 걸 넘어갔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요. 만약에 이거 했는데 답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쑥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걸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풀겠어요. 여러분을 믿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감함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과정을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겠지. 이렇게 믿고 넘어가려면 여러분 연습량이 엄청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말에 한계가 없으니까요. 공찬이가 검은색 차를 구입했다면이에요. 그러면 공찬이가 검은색을 구입했다면 자연스럽게 검은 지워질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니까 지워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네, 이제 여기는 흰색은 아니겠죠. 네, 얘는 뭐 끝났고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좀 많아지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진영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된다는데 얘가 혹시 파란색일 수도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위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검과 파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영의 차는 반드시 흰색이어야 된다. 이거는 빠베베베백 벌써 소리가 날 겁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5번 쪽으로 선택해 주는 게 맞겠네요. 그죠?
자, 이건 여러분도 풀 때도 오래 걸릴 거고 제가 풀어도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어찌 보면 시간을 잡아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면 빨리 얍삽하게 제발 잘 나오냐 요걸 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렸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거꾸로도 한번 보실 수는 있어야 돼요. 복불복입니다, 여러분. 1번부터 답이 나올지 5번부터 답이 나올지 복불복이니까요. 맨날 이 방법만 선택하면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맞는 사람들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항상 끝까지 내려가야 답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등장한다면요. 거꾸로 볼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4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석희, 정문, 현수, 재선 중 4명 중 1명이 노트북을 고장 냈대요. 그리고 그들 중 1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3명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발언을 참고해서 답을 골라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요,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가 참일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하고요. 너가 거짓말이고 두 번째가 참일 거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요. 뭐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 명만 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얘가 참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요. 딱 보자마자 그냥 너가 참이야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참이 2개가 나온다든지 거짓이 2개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똑같은 말이긴 하네요.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 경우는 아니네 이렇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과감함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첫 번째 경우가 맞다고 그냥 해보고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문이 노트북 고장 냈대요. 그러면 정문이는요. 석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나는 노트북을 고장내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얘랑 어때요? 말 자체가? 나는 노트북을 고장내지 않았어가 거짓말이니까 나는 노트북을 고장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고장냈는데 정문이가 고장냈다며요. 석희가 맞다면. 그럼 벌써 논리적인 모순이 빠바바바박 보여요. 아니 얘가 고장냈는데 얘가 고장냈다고 하니까 거짓말 2개가 어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워주는 형태에 있는 겁니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가 맞다고 가정하고 해보죠. 그럼 정문이 노트북 고장냈어. 거짓말이래요. 네, 거짓말이래요. 그럼 정문이 노트북 고장문 안 낸 거예요. 고장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석희는 거짓말하고 있어가 참이래요. 진짜 참이죠. 거짓말하고 있고요. 나는 노트북을 고장내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 뭐 한 거예요? 현수가 고장낸 거죠. 현수가 범인이에요. 그리고 노트북을 고장낸 사람은 석희야가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요 흐름에서 여러분 얘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인 흐름이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러면 이 뒤에 거 버리세요. 뒤에 거 버리고요. 여러분이 잡은 요게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요런 과감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장낸 사람은 현수고요. 참말한 사람은 정문이에요. 그럼 노트북 고장낸 사람은 현수고요. 참말한 사람은 정문이에요.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그래야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이 안 흘러요. 얘도 보면 여러분 뻔할 뻔째요. 왜냐면요. 네. 분명 논리적 모순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현수가 참이래요. 그럼 나는 노트북을 고장내지 않았어. 그게 참이에요. 나머지 다 거짓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석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가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참말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며. 말이 안 돼요. 그죠? 두 녀석이 어찌 보면 벌써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올무를 걸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석희는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석희가 참말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얘가 참말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돼요. 논리적인 모순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순서대로 갔을 때 뒤에 거 안 봐도 되나? 고민하지 말고요. 답이 나오고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답 쿡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해 주셔야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빨리요. 네.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5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두영, 석훈, 용현, 칠선, 광수, 정신 6사람은 점심 먹기, 영화 보기, 커피 마시, 축구하기 중 각자 2가지씩의 활동을 했대요. 다음의 진술 모두 참이라면 축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네요. 자,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광수와 점심을 먹은 후에 칠선이랑 축구를 했대요. 그럼 일단 축구한 사람은 됐네요. 누구랑요? 두영이랑 칠선이는요. 축구 안 한 사람 고르라며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석훈이 같은 경우는요. 용현이랑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석훈이랑 용현이는요. 같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벌써 정신이랑 커피를 마셨대요. 그러면 정신 쪽에서도 커피는 하나 채워지겠죠.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요. 왜냐면 6명이 있는데 2가지씩 활동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석훈이는 이미 2가지씩 활동 다 했어요. 영화 보기랑 커피 마시기. 근데 석훈이가 여기 축구한 사람 중에 껴있네요.
축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석훈이가 답인 거죠. 그죠?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약간 허술하게 결론이 되어 있던 그런 문제네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 시간을 어찌 보면 아끼라고 나온 문제긴 하네요. 여기서 여러분 전부 다 쫙 써서 전부 다 뭐 했나 보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마음은 후련하죠. 하지만 실제적인 여러분 해석은 시간은 절대 그렇게 여러분한테 녹록하진 않잖아요. 절대로 이런 건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눈으로 딱 보고 어떻게 알아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일단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지? 이런 걸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인지하셔야 돼요. 네.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H 출판사는요 6층짜리 사업을 갖고 있고요. 편집, 영역, 제작, 전산, 인터넷, 임원실을 각 층별로 다음 조건에 따라 배치합니다. 영업국이 3층에 이미 위치해 있어요.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 1, 2, 3, 4, 5, 6층이 있고요. 네, 뭐 6개짜리 만들어 볼까요?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3층이 영업국이래요. 네. 3층이 영업이고요. 편집은 애초에 5층이네요. 네. 고정적으로 나와 있는 건 생각보다 네, 좋은 거죠. 전산국과 인터넷 팁은 인접할 수 없다. 편집, 영업, 제작국은 같은 층 가격을 갖는다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 제작국만 없어요, 여러분. 제작국을 넣어야 되는데 제작국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 여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네, 순서대로 개념일까요? 네, 편집, 영업, 제작국은 같은 층 간격을 갖는다. 네, 살짝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층 간격, 순서도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랑 차가 어찌 보면 동일하게끔. 그러니까 5층, 3층, 1층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쪽이 맞을 거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편집, 영역, 제작국을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흐트러 버려서 여기에 제작국이 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중의적인 게 가능하네요. 편집, 제작, 여기 영업이 왔어요. 그래서 같은 층만 갖게끔 그냥 순서는 중요치 않고 뭐 편집 다음에 항상 영업이야 이런 거 중요치 않고 네, 그냥 순서대로가 아니라 뭐 3, 4, 5층 이런 식으로 갖는 거 그것만 집중한 경우는 요겁니다. 그럼 만약에 요렇다고 하고 둘 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전산국은 임원실보다 아래층에 배치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없는 게 전산, 임원,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서로는 인접할 수는 없어요. 확실해요. 이 경우는요. 그 다음에 전산국은 임원실보다 아래층에 배치됩니다. 그랬으니까 경우가 많네요. 그죠? 임원실이 맨 꼭대기일 때 여기일 때 뭐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임원실일 때요. 네. 전산국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가 인터넷. 그죠? 혹은요. 임원이 여기 있다면요. 여기 인터넷, 여기 전산, 여기 인터넷. 여긴 또 두 가지나 나오네요. 그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가 꽤 많아집니다. 네. 그럼 혹시 이쪽 경우는요? 일단 3, 4, 5층에 얘네들이 왔고요. 일단은 전산국과 인터넷팀 인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녀석은 밑에 있다는 소리고 한 녀석은 네, 위에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전산국은 임원실보다 아래층에 배치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산국이 여기 올 수는 없어요. 그죠? 임원실이 여기 와줘야 되고요. 전산실이 여기 와줘야 되고 여기 인터넷실이 와줘야 되는 형태네요. 그죠? 그럼 요 경우라면 얘밖에 안 되네요. 그럼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전산국은 6층에 있다. 이거 어디에 봐도 여러분 그런 건 없죠. 제작국은 1층에 있다. 얘는 맞는데요. 여러분 얘한테는 제작국은 1층에 있진 않아요. 인터넷팀은 4층에 있다. 인터넷팀은 4층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반드시 참인 건 아니거든요. 임원실은 2층에 있다. 임원실은 2층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2층에 있는 건 또 아니죠. 영업국은 3층에 위치할 수 없다? 네, 이건 뭔 소릴까요? 문제 자체가 약간, 네, 말이 안 되네요. 영업국은 3층에 위치할 수 없다. 역시 여기도 여러분, 이건 완전히 헛소리니까요. 지금 이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쪽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경우는 생각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다면 뭐 잘하신 거긴 한데요. 말 가운데 웬만하면 지금 이게 고전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라서 그런데요. 흔히 말하는 적혀져 있는 순서대로 있다 이런 개념이 좀 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편집, 영업, 제작국은 같은 층 간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개 층 이런 개념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보면요. 제가 방금 여기 잡은 거 보면 영업하고 얘는 두 개고 얘네 순서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얘랑 얘는 두 개고 얘랑 얘랑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거를 포기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얘를 고전적으로 생각했어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네. 요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면요. 전상공 6층 아니죠? 제작국 1층 이거는 맞죠? 네. 인터넷팀은 4층에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임원실은 2층에 있다? 항상 거짓말이고요. 네. 5번은 뭐 당연히 거짓말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2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답안지 해석을 그냥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좀 이렇게 좀 확장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게요. ABC는 함께 여행을 떠나 여행지를 정하려고 있는데요. 근데 네 모두 가고 싶은 곳이 달라요. 한 곳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A가 추천한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그랬네요. 목포, 부산, 전주, 제주도예요. A는 부산을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A는 부산을 가고 싶지 않았대요. 네. 그럼 일단은 A가 가고 싶어 했던 거는 부산, 전주, 제주도 중에 하나겠네요. B는 전주를 추천했고 C는 제주도를 추천했어요. 이미 추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군데다 한 명이 한 군데씩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가 여러분 B가 선택한 데고 제주도는 C가 선택한 데인 거죠. 근데 A는 부산을 아니했대요. 그럼 당연히 A가 어딘가요? 목포겠죠, 여러분. 네. 굉장히 쉬운 문제죠? 1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또 볼게요. 가불병정 ABC는 연말을 맞아서요.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메뉴 1, 2, 3이 각각 이 셋 중에서 한 가지씩을 고르라고 합니다. 세 요리 중에서 코스 요리 2가지는 각각 2명씩 선택했으며 코스 요리 하나는 3명이 선택했대요. 어우, 굉장히 복잡하네요. 코스 요리가 1, 2, 3이 있는데요, 여러분.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코스가 있는데 가불병정 4명하고 ABC 총 합쳐서 7명이 간 거예요. 7명이 가서 둘, 셋 선택했대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럼 갑과 A는 같은 메뉴를 시켰다. 그러면 갑하고 A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번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을과 C도 여러분 본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을과 C도 같은 거. 병은 코스 1을 주문했다. 애초에 확정적인 거죠. 여기 병이 들어가면 되고요. B는 코스 2를 주문했다. B가 들어가면 돼요. B와 C는 다른 거를 주문했다. 그랬네요. 그러면 을 C는 여러분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경우가 나와질 거예요. 첫 번째 경우로 여기에 을 C가 왔을 때, 네, 여기에 을 C가 왔다면 갑에는 여러분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여기든 여기든 뭐 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다른 건 없잖아요. 특별히 다른 건 없으니까 갑 A를 여러분 여기다 적어 볼게요. 제가 갑 A 번딩이 여기 왔어요. 그럼 나머지 갑을 병 정이니까 여기 정이 와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 여러분 한 가지 경우잖아요. 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요 경우에서 또 한번 속어로 가볼까요? A가 코스 1을 선택한 거 없죠? 갑이 코스 1을 선택한 거 전혀 없네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요 경우를 잡으려고 했는데 CAA 갑 을이라고 나왔네요. 문제 먼저 봤던 게 여러분 주요했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C가 코스 1을 선택했다면 지금 이미 C가 코스 3을 선택한 걸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을이 코스 3을 선택했다면 요 경우 하나밖에 안 걸리네요. 요 경우는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별로 비효율적인 걸 고르긴 했는데요. 아무튼 해볼게요. 을이 코스 3을 선택했다면 요 경우입니다. B는 코스 1을 주문했다 그랬네요. 애초에 B는 여러분 코스 1을 주문했다며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네. 이거 말고 다른 걸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과 C가 여기 왔을 때 혹은 갑과 A가 여기 왔을 때도요. 그 경우라고 해도 5번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5번에서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럼 지금 을 C를 여기다 놓지 말고요, 여러분. 네. 갑 A를 여기다 놔보죠. 그 다음에 을 C를 여기다 놨을 때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정은 여기 왔을 거고요. 그럼 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한번 보죠. 자, C가 코스 1을 선택한 상태죠. 1번 보니까요. 그럼 A는 코스 3을 선택했다. 요거는 여러분 맞긴 하죠. 지금 요 경우에서는요. 일단은 보류하세요. A가 코스 1을 선택했다면 이거 아니죠? A가 코스 3을 선택했다면 1번, 3번이 걸리네요. 코스 3을 선택했다면 을은 코스 2를 선택했다. 요 경우가 반드시 참인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지워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갑이 코스 1을 선택했다면 또 없네요. 그럼 지금까지 일단은 1번, 2번, 4번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이제 고민을 또다시 할 겁니다. 자, 갑과 A를 여러분 여기다 적어주고요. 을과, 그죠? A가 2코스 선택, 갑이 코스 2 선택, 요 경우에요. 그러면 B랑 누구죠, 여러분? C랑 을이었나요? 그럼 을과 C가 여기 왔을 경우 밖에 없죠? 네. 여기는 무조건 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과 A가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 요 경우밖에 못 나오네요. 자, 요 경우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1번은요. C가 코스 1을 선택했다면 요 경우는 아직 모르죠. 2번은요. A가 코스 2를 선택했다면 C는 코스 1을 선택했을 것이다. 틀렸죠. 네. 지워주고요.
갑이 코스 1을 선택했다면 정은 코스 1을 선택했을 것이다. 틀렸죠. 네. 그러니까 답이 여러분 1번밖에 없긴 하네요. 아까 그 경우 말고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경우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긴 하네요.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속어법으로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앞에 문장을 먼저 읽어보셨다면 저 경우에서만 따지면 되니까 최대한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저 경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해주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겁니다. 네. 풀이 방법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이 노력하셔도 되거든요. 다른 방법을. 근데 그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이 방법도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유겠지만요. 빠른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항상 다 고르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성형을 만들어 놓고 이거 확실해요. 여러분. 틀릴 리가 없긴 한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빨리 풀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방금 제가 했던 경우는. 자, 준호는 7칸까지 7칸짜리 수납장에 서류를 6개로 분류해 정리했어요. 수납장 한 칸에 한 종류의 서류만 넣었다고 합니다. 아래 조건 맞춰서 항상 참인 것은 그랬네요. 맨 아래 또 6개예요. 7칸짜리군요, 이번에는. 맨 아래는 아예 안 넣었대요.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이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C 서류는 무조건 세 번째 칸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A와 B 서류는 서로 인접하는 칸에 넣었대요. 그러면 A와 B는 인접하는 서류니까 결국 여기는 못 올 거고 그죠? 여기 A, B, A, B, A, B 이런 수로 올 겁니다. C와 D는 서로 인접하는 칸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C와 D는 또 떨어져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민이 조금 되는데요.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참인 거를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럼 A 서류는 7번째 칸에 넣었다 그랬는데 A가 꼭 7번째 칸밖에 안 되나요? 고민을 하겠지만요, 여러분. C랑 D는 지금 여기 D는 못 와요. 네, 여기도 D는 못 오죠. D는 못 오고, 그 다음에 A와 B는 인접하는 칸에 넣고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뭐죠, 여러분? A, B 이렇게 있고, A, B가 C였을 거고, C, C였고, D, C였고, E랑 F가 2개가 더 남았어요, 아직. 네. E랑 F 2개가 더 남았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죠?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나올 건데요. 특별히 인접하는 칸에 넣었다니까 여기에 A, B 왔을 때, 여기에 A, B 왔을 때, 여기에 A, B 왔을 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다른 조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D가 여기만 안 오면 돼요. D가 여기다 아무데나 때려 넣어주고 A, B 놔줘도 되죠. 그러니까 그 경우 하나만 잡아줘도요, 여러분. 그냥 D, A, B 놓고 EF를 알아서 채워놔줘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참은 아니니까요. D 서류는 A 서류보다 윗칸에 넣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얘는 그렇긴 한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순서를 바꿔서 갑자기 A, B를 높이 놓고요. D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위에 넣었다는 건 또 잘못된 말이기도 하죠.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5번째 칸에 이 서류를 넣었다? 여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4번째 칸에 이 서류를 넣었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F 서류는 5번째 칸에 넣지 않았다. 이거는 여러분 몰라요. 이 서류는 7번째 칸에 넣지 않았다. 역시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때문에 일단 4번, 5번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우격다짐으로 여러분 F를 넣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7번째 칸에 2를 넣어보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해보죠. F를 5번째 칸에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F를 5번째 칸에 넣었다고 가정하면요. 여기 C가 고정이 되어 있고 X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D는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럼 D가 이런 데 와줘야 되는데 보세요. D가 이 둘 중에 하나 와줘야 되는데 A, B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F가 여기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면 안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F는 5번째 칸에 넣지 않았다가 여러분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F를 5칸에 넣어봤더니 안 나와요. 그러니까 F는 5번째 칸이 아니란 소리죠. 자, 그럼 5번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5번도 해석해 보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는 C랑 여기에요. 자, 이 서류는 7번째 칸에 넣지 않았다는데 여기다 넣어봤어요, 그냥. 그리고 성립하는 게 있으면 잘못된 거니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D는 여기 못 와요. 그러니까 D는 여기 2개 중에 한 개 와야 되니까 여기 D 오고 여기 A, B 오고 여기 F가 와주면 전혀 문제 없는 이론인 거죠. 그러면 이 서류는 7번째 칸에 넣지 않았다가 이것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답이 아닌 형태고요. 이렇게 골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네, K기업 영업부 직원 A부터 G는요, 7명은 강아지 2마리와 함께 강화도로 워크숍을 갔어요. 3대의 차를 이용하는데요, 각 차는 4인용입니다. 다음과 같을 때 반드시 참인 것은 그랬네요. 자, 운전하는 내용인 거고요. 운전사가 일단 정해져 있어요.
차를 4인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네. 여기에 A, E, G가 왔대요. 운전사가 이미 있어요. 한 명씩. A와 B는 함께 타지 않았습니다. 그럼 B는 여기 탔다는 소리고요. D와 F는 같은 차에 탔습니다. 그럼 D랑 F는 여러분 하나의 묶음으로 묶으세요. B가 탄 차에는 강아지 한 마리를 태웠대요. 그럼 B 탄 차에는요. 강아지 1번을 태웠다고 하죠. 강아지도 2마리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네. 그 다음에 C가 탄 차의 좌석만 모두 찼답니다. 그러면 C가 탔던 차는 full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안 쓰여 있는 어떤 존재가 누군가요? A, B, C 없죠? 네. D, E, F, G, 강아지 1, 강아지 2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둘이 자리가 아직 없는 상태고요. 얘네들은 일단은 번딩까지는 이해가 될 겁니다. 대신에 B 강아지는 여기는 못 와요. 경우가 지금 이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이 하나 잡아보는 거죠. 자, B 강아지 1이 여기 탔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여기에 B랑 강아지 1이 탔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D랑 F랑 C랑 강아지 2를 태워야 되는데 네. 총 지금 전체의 개수는 몇 명인가요? A, B, C, D, E, F, G 7에다가 강아지 2이니까 9이에요. 9이기 때문에 혹시 4, 4, 1 이렇게 탈 수 있나요? C가 탄 차만 탔다 그랬으니까 4, 3,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4, 3, 2가 돼줘야 돼요. 어느 한 녀석은 3이고 어느 한 녀석은 2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될 거예요. 마지막 계산에서 그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총 9명의 어찌 보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총 9명을 3개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1, 4, 4, 뭐 2, 3, 4 이거거든요. 3, 3, 3도 되지만요. 하지만 풀로 찬 차가 하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9명 나눌 수 있는 경우는 꽤 있지만요. 꽤도 없긴 하네요. 요거밖에 없긴 하지만. 네. 그죠? 뭐 1, 1 이렇게 채울 수는 없잖아요. 차가 4대밖에 안 돼. 아니 4명밖에 못 차니까요. 요 경우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인 걸 눈치를 채고 2명, 3명, 4명 채우면 되는구나. 그리고 C가 탄 차에는 꽉 채우라는 소리구나. 그럼 여러분 C랑 강아지 2랑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왜냐면요. C가 탄 차에는 한 명이 들어갔죠. C가 들어간 다음에 이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이 들어가줘야 돼요. C랑 강아지 2를 같이 넣어버리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같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C랑 강아지는 절대 같이 안 타는구나까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C는 얘랑 짝꿍이든지 얘랑 짝꿍이든지 결정을 한마디로 얘네 둘과 OR에서 얘든 어쨌든 결정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강아지 2는 또 그죠? 네, 어딘가 하나 들어갈 거고 강아지가 들어간 자리에는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딴 데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형태가요, 여러분. 이 모양 하나 때문에 여러분 다 나오게 되어 있네요. 네. 자,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문제 조금 어렵긴 하네요. 하지만 요 해석을 여러분 눈치를 챘다면 쉽습니다. 뭐냐면 2명, 3명, 4명이 타야 돼요. C 자리에는 여러분 누가 타야 되죠? 그러면 C와 차가 꽉 찼다니까 운전사 한 명 빼고 C가 들어가고 이 둘 중에 하나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한 팀이라고 해보죠. C가 그래서 여기든 들어갔어요. 예를 든 거예요.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는 풀로 찼죠. 그러면 B 강아지 1과 강아지 이렇게 3가지가 남았는데 얘네들은 붙어 있고 A는 B 옆에 못 오니까요. 여기에 B 강아지 1이 와야 되는데 강아지 2가 여기 못 타죠. 꽉 차 버리니까요. 그럼 강아지 2는 무조건 여기 차야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한 가지 경우 나오죠. 지금 그 한 가지 경우를 어렵지 않게 뭐 구할 수는 있었어요. 이렇게. 자, 적고요. 여기에 B랑 강아지 1 적어보고요. 강아지 2를 여기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번 답 보는 거예요. A는 D와 F랑 함께 탔다. 반드시 참인가요? 아니죠. 아닌 경우 있어요. 강아지 2마리는 같은 차에 태웠다? 같이 못 타요. B와 G는 같은 차에 탔다? B와 G는 같은 차에 탔다? 안 탔잖아요. 네. D하고 E는 같은 차에 타지 않았다. D하고 E는 같은 차에 타지 않았다. 여기 여러분 살짝 고민하겠지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잡았을 때 DF를 여다 넣었잖아요. 혹시 DF를 여다 넣을 수도 있었나요? DFC를 여다 넣을 수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D랑 E는 같이 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하나에서 벌써 해석이 되네요. 탈 수도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는 운전자만 타고 있는 차에 탔다. 이 경우가 여러분 그나마 소거되지 않은 답 중에 하나죠. 얘한테 성립하는 유일한 답 중에 하나고요. 경우가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경우를 해봐도 여러분 이 경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이것 때문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C가 탄 차에는 적어도 얘네들이 한 세트가 돼서 어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들어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는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풀로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는 혼자 있는 데다가 쑥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인 건 여러분 5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으면 네, 쉬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어느 날 K 회사에 도둑이 들었대요. 목격자를 찾기 위해 전날 야근한 사람을 물어봤더니요. ABC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야근한 사람 1명이고요. 2명 거짓말 이렇게 나온대요. 아, 여러분 이런 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2명은 거짓말이고 3명은 참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것도 과감한 게 필요합니다. 너가 참일 거야 라고 진행하세요. 그냥 A가 참일 거야 라고 그냥 진행해 보는 거예요. E는 항상 진실말을 말해 그랬어요. 그러면 E가 말하는 건 여러분 참이라는 소리죠. 네, 둘이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라면 야근한 사람은 누구예요? A가 야근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B는 C가 야근을 했어. 모순이 나오니까 이건 아니어야 되겠죠. 일단은 거짓말이 나와야 될 거예요. 나는 야근을 하지 않았어. 참인 거죠. 네, B의 말이 맞아. B가 여러분 거짓말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 했으니까 얘도 거짓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럼 참 셋에 거짓 둘 맞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우연치 않게 잡은 이것이 답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말도 안 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OX, OXO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 따지는 방법이 몇 개 나올까요? 1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OC이거든요, 여러분. 5명 중에 2명만 골라서 거기다가 거짓 놓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 결국 계산하면 5, 4, 1, 2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네. 그래서 총 10가지의 이런 배열이 나올 겁니다. 555XX 이런 식으로요. 따져도요. 맨 위가 5인 거 몇 개 나올까요, 여러분? 맨 위가 0이었던 거 5개 나올 겁니다. 맨 위가 X였던 거 5개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한 경우인 참이라고 가정하고 푼 거예요. 저는 2분의 1의 확률로 푼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푼 게 아니라 2분의 1의 확률로 푼 겁니다. 참일 경우가 2분의 1이에요. 거짓일 경우도 2분의 1인 거고요. 그럼 참이라고 가정하고 해서 여기서 흐름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했더니 어라? 뭐 논리적인 모순이 없네? 그러면 답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반 찍은 것 중에 잘 찍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얘를 거짓말로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넌 거짓말일 거야. 얘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이는 항상 진실말을 말해.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여기 거짓말이란 소리예요. A 야근했어. 거짓말이래요. A 야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럼 나머지 셋이 참이어야 되는 상황인데 C는 야근을 했대요. 그럼 얘가 참이면 C가 야근한 상태인데 나는 야근을 하지 않았어? 이미 벌써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삐삐삐삐 나오죠. 논리적인 모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에 참일 수밖에 없고 얘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흐름을 봤더니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더라. 답이 여러분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야근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A라고 결정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사원 둘, 대리 둘, 과장 셋, 부장 1명, 차장 3명이 야유회를 가는데요. 차 4대 나눠 타려고 합니다. 네. 직접 차를 제공하고 직접 운전하기로 했고 그중 2대에는 장비도 싣기로 했대요. 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자, 어떤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부장님이 운전하는 차, 그 다음에 차장 2명이 운전하는 차, 대리가 운전하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차 4대에 나눠 타려고 하는데요. 지금 누가 남았냐면 사원 2이 남았고요. 대리 1 남았고요. 과장 3이 남았네요. 부장 1명 됐고 차장 2 남았어요. 1 남았네요. 네. 일단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중 2대에는 장비까지 싣기로 했대요. 장비를 싣는 차에는 사람은 2명만 탄다 그랬네요. 장비가 어딘지 모르지만 사람은 2명 탄다고 적어져 있는 거고요. 같은 직급끼리는 같은 차에 타지 않는데요. 네. 그럼 여러분 과장 뭐 골고루 나눠 탄다 이런 개념까지만 아주 보시면 되겠네요. 대리가 운전하는 차에는 과장이 타고 있대요. 그럼 일단 과장 채워놓고요. 차장이 운전하는 차에는 대리가 타고 있지 않대요. 여기 여러분 대리가 안 타요. 대리가 안 타요. 그럼 대리는 여기 탈 수 없죠. 같은 직급이니까요. 여기에 대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나머지 차장 1명은 부장차에 타고 있대요. 그러면 마지막 차장은 여기 타고 있겠네요. 네. 차장이 운전하고 있는 차에는 과장이 꼭 타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 과장과 여기 과장이 또 차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사원 2만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차장이 운전하는 차 중에서는 한 대는 장비가 있대요.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장비가 있대요. 장비. 그래서 사람 2명만 탄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자연스럽게 사원이 와줘야 되나요? 네. 2대에는 장비를 싣기로 했다며요. 차장이 운전하는 차 중에서 한 대에는 장비가 있다 했으니까 한 대에는 장비가 없다는 소리고, 자, 살짝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사원이거든요. 근데 뭐 4인승 차입니다. 이런 개념도 없죠, 여러분. 이게 살짝 애매하네요. 아무튼 사원은 여러분 같은 데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이 사원 경우가 이렇게 나올 텐데요. 두 명만 탄 데는 꼭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뭘로 내비둬야 되냐면 차장은 이미 벌써 장비를 하나 채웠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여러분 장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요. 사원이 둘이 와요. 근데 여기 사원이 올 수 있고 여기 사원이 올 수 있고요. 첫 번째 경우. 여기 사원이 올 수 있고 여기 사원이 올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 여기 사원이 올 수 있고 여기 사원이 올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총 생기는데요. 요 경우라면 여기에 장비를 채워야 돼요. 그죠? 자, 만약에 요 경우였다면요. 여러분 여기 장비를 채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두 명 타는데 장비 채워야 되는데 여기는 세 명 탔고 여기도 세 명 탔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는요. 네 명 타도 상관없다면요. 여기 비어있으니까 여기다 장비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도 뭐 세 명이 상관없는데 장비를 채워야 되는데 차장이 탄 차 중 한 차에만 장비 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실었기 때문에 여기는 실으면 또 안 돼요. 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요 경우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원이 이렇게 오는 경우. 네. 자, 과장 3명 중 2명은 장비를 실은 차에 타고 있다 그랬네요. 과장 3명 중 2명은 장비를 실은 차에 타고 있는 건 맞고요. 장비를 싣고 가는 나머지 한 대는 대리가 운전하는 차이다. 역시 맞고요. 부장이 운전하는 차에는 사람이 가장 많이 타고 있다. 맞고요. 대리와 사원은 같은 차에 타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대리랑 사원 같은 차에 타고 있거든요. 네, 이거 틀렸네요. 부장이 운전하는 차에는 과장이 타고 있지 않다. 맞죠? 네. 당연히 맞는 말.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으로 등장하겠네요. 자,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한번 더 볼게요. 선영, 은미, 하나, 현정은 각각 음료 4개가 있고요. 케이크 4개 중에서 하나를 겹치지 않게 골라 먹었답니다. 손 나눠 먹게 했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 모두 사실 때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뭐 이거는 여러분 쉬운 예니까요. 선영, 은미, 하나, 현정 적어 놓고요. 밑에다 2칸씩 채워넣을 생각하시면 돼요. 골라 먹을 거니까요. 선영이는 카라멜 마끼아또를 먹었대요. 카마 먹었다고 하죠. 고구마 케이크와 티라미수 케이크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구마 X, 티라미수 X니까 뭘 먹을 수 있는 거죠? 생크림이나 네, 치즈를 먹을 수 있다는 거네요. 치즈나 네, 생크림. 이거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요. 은미는요. 안 나왔나요? 은미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네. 현정은요. 카푸치노와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았대요. 그러면 현정이는 지금 제가 맨 밑에 것부터 봤는데 네. 카푸치노와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았다는 소리는요. 여러분 벌써 여기 지워졌죠? 여기 지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먹은 카라멜 마끼아또도 안 먹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현정이는 뭘 마셨다는 소리인가요? 카페라떼를 마셨다는 소리예요. 카페라떼 이렇게. 그죠? 카페라떼를 마신 거고 하나는요. 카푸치노와 고구마 케이크를 먹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하나는 카푸치노도 안 먹었고요. 카페라떼도 안 먹고 카라멜 마끼아또도 안 먹으니까 아메리카노를 마셨겠네요. 그럼 여기는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죠, 여러분? 카푸치노예요. 이해되셨죠? 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는요. 그 다음에 얘는 고구마 케이크도 안 먹었대요. 고구마 안 먹었대요. 네. 그 다음에 생크림 케이크를 얘는 먹었대요, 아예. 자, 그럼 얘는 지워지면서 얘가 치즈일 수밖에 없고요. 얘는 생크림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티라미수랑 지금, 여긴 티라미수랑 고구마 케이크밖에 안 남았는데 얘가 고구마 케이크를 안 먹으니까 얘는 티라미수를 먹을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게 고구마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고구마 케이크를 먹었다는 소리네요. 다 결정됐어요, 여러분. 그럼 선영이는 생크림 아니죠? 은미는 아메리카노 아니죠? 하나는 카페라떼 아니죠? 은미는 고구마 케이크를 먹었다? 맞네요. 하나는 카푸치노를 마셨다? 아니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4번 체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요. 미라는 생일을 맞이해서 성미다지, 은주, 정혜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다음 진술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말한다면 네 사람이 미라의 집에 도착한 순간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거짓말을 한 명만 했대요, 여러분. 그럼 대부분이 참이라는 소리고요. 문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해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하겠지만요. 누가 거짓말일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참일 거야, 참일 거야, 참일 거야, 참일 거야, 너가 거짓말일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긴 해요. 이렇게 봤을 때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문제가 대충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래서 누구랑 딱 걸리는 그런 내용들이 도래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참이라고 볼게요. 모두가 다지를 기다리느라 생일 파티 시작 시간을 늦춰야 됐어. 그러면 지금 다지가 가장 늦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네. 그죠? 여기 다지가 가장 늦었다는 소리고요. 은주를 문 앞에서 만났는데 선물 두고 와서 다시 집에 다녀와야 됐어. 그래서 늦었나 보네요.
미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지금 미란이 생일이에요. 미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미란이 뿐이었어. 그러니까 은주가 1등이라는 소리네요. 나는 다지가 미란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 벌써 여러분 보세요. 오류가 나오죠. 지금 다지가 꼴등이라고 했는데 정혜가 어때요? 다지 뒤에 들어왔다잖아요. 말이 안 되죠. 벌써 오류예요. 그럼 이거 아니란 소리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여러분 봤을 때 아직 미란이 거가 읽어볼게요. 먼저 도착했던 두 사람인 은주 정혜가 생일 파티 준비를 도와줬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란이 집이었기 때문에 먼저 도착했던 두 사람인,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미란이는 이미 집에 있어요. 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도착했던 두 사람은 미란이보다 먼저 온 건 아니고요. 미란이 집에 온 거니까 두 사람이 먼저 와 있었다는 소리니까 은주 정혜가 먼저 와 있었다는 소리고 생일 파티 준비를 도와줬어. 지금 여러분 보면요. 얘랑 다 막혀 있어요. 뭐가 막혔나요? 다지가 꼴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정혜를 봤더니 정혜가 꼴등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정혜가 꼴등이라고 했으면 얘가 거짓말인 거고요. 근데 요거까지 봤더니요. 먼저 도착했던 은주 정혜가 이미 정혜가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거짓말로 해버릴까요? 아니면 이거 하나만 거짓말로 봐주면 될까요? 그거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한번 딱 보면 여러분 대략적으로 해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세 개가 걸려서 봤더니 얘가 거짓말이면 이거 두 개 참 되는 거고요. 얘가 참이면 얘네 둘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한 개밖에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러분 얘가 거짓말이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이고 얘네들이 참이겠군이라고 판단하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다지가 꼴등이니까요. 다지 꼴등 아닌 건 지워주시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은주정혜가 먼저 와 있었다 그랬죠? 그 은주정혜가 먼저 와 있어야 되는 얘가 답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답이 여러분 3번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글을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여러분 조금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시되 과감하게 일단 진행해야 될 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이건 참일 거야, 이건 거짓말일 거야, 딱 과감하게 짚고 넘어가서 그게 논리적인 흐름이 이상이 없으면 맞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과정까지 여러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연습밖에 답은 없습니다. 연습 좀 충분히 해주시고요. 네, 저는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